요즘에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기획부동산의 어떤 사기 형태가 이게 나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 이게 상당히 또 이제 진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기에 이게 현혹되거나 유혹돼서 큰 금액을 손실을 갖다가 보는 사례들을 제가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요,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가끔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도 기사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도 누가 당하느냐 하지만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그런 수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당하는 금액이 이런 부동산 사기보다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큰 금액의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동산 사기 이 대부분이 기획부동산 형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착안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유형을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획부동산의 형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주로 토지를 저가에 매수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고가에 매도하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수법이었습니다. 수법이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그런 수법들이 많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6가지 정도로 유형을 파악을 하시면서 그 조심해야 될 점, 또 체크해야 될 점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을 보면요. 자, 요즘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다 캐치프레이즈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자리가 수월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취업 전쟁, 즉 취업을 미끼로 고용을 합니다. 어떤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이런 취업을 미끼로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고용을 한 다음에는 그 기획부동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도록 권유해요. 그리고 나서 제3자한테 또 소개를 하도록 하는 이런 다단계 판매 형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미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취업까지는 좋습니다만 취업과 동시에 토지 매입을 권유를 받고 또 제3자한테 소개를 하는데 이 제3자의 소개가 대부분 누구냐. 그 취업한 지인이나 친척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다단계 회사에 취업한 지인이나 친척이 1차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오히려 이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그분들이 하는 형태 몇 가지 언어를 좀 나도 이미 구입을 했으니까 안심하고 투자해도 좋다라고 이런 식의 권유를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매수자를 갖다가 제3자를 이렇게 소개해주면은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더 적극적으로 지인이라든지 친척을 이렇게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취업을 미끼로 한 다단계 형태의 기획부동산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유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고수익을 갖다 배당을 갖다 미끼로 투자를 갖다가 모집을 한 후에 그 투자금을 유용한 사례. 그리고 나서 잠적하는 사례. 자, 이런 게 이제 최근에도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펀드식 투자 형태를 갖다가 유지를 하는 건데요. 자, 실제 배당해준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자, 물론 이 자료 자체는 가공될 수 있습니다. 가공될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실제 배당 수익을 해준 자료를 제시해서 안심하게끔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초반에는 배당을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어느 일정 순간에 연락 두절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연락 두절 된 상태부터. 그 전까지는 초기에는 말 그대로 투자자가 모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 있죠. 돌려막기. 이런 형태로 해서 수익금을 준 다음에 순간적으로 연락 두절하고 잠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수익을 갖다가 제시를 한다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형태입니다. 공유 등기, 지분 등기 방식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전에 같은 경우는 임야 같은 경우를 이게 기획부동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분필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정부가 이런 토지 분할 요건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필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나중에 분필을 해주겠다 하고 가분할 도면 기준으로 매매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잔금을 하고 나서 등기권리증이나 이게 하다 보면은 다수의 공동 소유자 형태로 되는 겁니다. 즉 분필이 안 된 공유 형태, 즉 지분 등기 형태가 되는 거죠. 지분 등기. 자, 이렇게 되면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토지를 공동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런 토지를 갖다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제한물권, 대출이라든지 이런 제한물권 설정이 안 되고요. 물론 매도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내 토지가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물권 설정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매도도 어렵다. 따라서 이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애물단지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분필이 안 된 토지, 즉 지분 등기 이런 토지로 권하는 형태는 대부분이 기획부동산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실제 매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나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는 토지를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이 제3자에게 매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그 토지를 임대로 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이럴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한다는 게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한 다음에 잔금 전에 이제 잠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잔금 전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없는 토지 같은 경우도 기획부동산이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토지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온 소유자에게 확인을 하면 더 안전하는데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 이거 일단 의심하라는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형태, 이런 형태도 기획부동산의 사기의 한 유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토지에만 기획부동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서울의 구도심이라든지 도심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뭐냐면요. 도심에서는 어떤 일정 구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에 하나의 사례 같으면은 이태원 쪽에 보면은 서울 용산 이태원 쪽에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딱 지도에다가 이태원 쪽에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딱 이렇게 그려놓고 이 지역이 개발된다. 이렇게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개발 호재를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가공을 해요. 자, 그러면서 자, 이런 경우는 구청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딱 지도 같은 경우가 공인된 지도에 이렇게 딱 구역이 표시가 되면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믿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도도 가공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도심에서도 나올 수 있다. 도심 주택가에서도. 또한 흔히 대기업에서 개발을 위해서 대상 토지를 고가에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열람을 하게 되면요. 토지 이용계획 보면은 거기에 현재 어떤 정비구역이라든지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우리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만 열람을 해도 개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자, 그린벨트 해제 안 하는 뉴스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단절 토지에 대한 해제 기준이 10,000제곱미터에서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자, 이건 맞습니다. 완화된 건. 그러면서 또 해제 권한도 일정 규모 이하는 지자체장한테 위임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곧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토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거다. 이제 이런 형태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그린벨트 토지를 갖다가 아예 신문 같은 데다가 광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광고 분양.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 광고 분양이 나오면은 이거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자, 신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광고비 지급하면 광고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10,00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엄격하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그렇게 수월치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제가 된다 해도. 그리고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해도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개인의 사익을 전제로 해제는 안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완화된 그 뉴스를 가지고 심지어 신문 지면에까지도 광고를 내는 형태가 있다는 거.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탈피책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따라서 토지 투자하실 때는 신중하시라.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다 보니까 특히 당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분필이 안 돼 있으면은 의심부터 좀 하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분필이 안 돼 있으면은. 자, 그 다음에 현란한 개발 계획, 관련 기관에 꼭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신설 역세권 토지에 대해서 요즘에 또 기획부동산이 많이 손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개발이 되더라도 굉장히 장기간 소요가 된다는 점 간과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문에 광고 분양 나왔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획부동산 형태를 한 6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런 6가지 형태가 속할 것 같다면은 1차적으로 좀 의심을 해보시고 많은 부분을 이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 자, 금리는 계속 오른다 하죠. 보유세도 인상한다 그러죠. 또 거기에다 대고 거래량은 급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품별, 지역별 희비가 교차하는 시점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하고요. 제가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제 강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1:1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다음 주 금토에는 제가 특별 세미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쉐어하우스 투자 전략. 쉐어하우스 투자 전략에 관심을 가질 분은 어떤 분이냐. 현재 내가 주택을 팔고 싶은데 잘 안 팔리는 거라든지, 제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좀 올려서 받고 싶은 분이라든지요. 노후된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서울 도심에 20평, 30평 짜투리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 금토에 진행하는 쉐어하우스 특별 세미나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